남포 자라 공장의 일도 손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라 양식에서 일종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에 전국적인 양호부문 일꾼들의 보여주기 사업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곳 자라 공장에서 자라 양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도 이거 자라가 매우 까다로운 종이 같구나 하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정작 이거 자라에 대한 그 자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이런 태양열 온실을 건설해 놓고 생태적 특성에 맞게 이게 양식을 하면서 보니까 제일 기르기 쉬운 종이 바로 이 자라였습니다. 다른 이거 물고기들로 보게 되면 알에서 까나서부터 이제 생산할 때까지 그 생존율을 20%로 보고 있는데, 우리 자라는 이 까나서부터 생산할 때까지 그저 거의나 80% 수준에 이거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라 양식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본 요일은 이곳 자라 소식장이 다른 자라 양식 단위들과는 달리 태양열 비닐방막 온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기의 자라 양식은 대체로 건물 안에 소식장을 꾸리고 암실 조건에서 자라를 키우는 방식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위에서는 햇빛 쬐기를 좋아하는 자라의 생리적 특성과 겨울철 온도 보장 조건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실리를 구체적으로 타산해서 태양열 비닐방막 온실로 자라 소식장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못에는 나무 판자로 모기탁을 물에 잠기지 않게 설치해 주었는데, 자라는 여기에 올라와서 모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자라는 동물 속 모기를 기본으로 먹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성질이 온순한 자라이지만 모기가 모자라면 서로 깨물어 주거나 잡아먹기 내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가까운 강과 바다를 이용해서 오븐 사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라의 모기탁은 자라가 햇빛 쬐이는 장소로도 이용됩니다. 자라는 하루에 3, 내지 5시간 이상 이 햇빛 쬐기를 해야만 이 자기 몸 겉면에 붙어 있는 세균성 병원체를 소독하고 또 이거 갑수를 튼튼하게 하는 이러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 햇빛 쬐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이거 피부에 이거 병원성 세균이 이거 침습해서 각종 이거 피부병을 일으키고 또 피부병을 일으키면 자라들이 이거 폐사율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만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루에 3, 내지 5시간 이상 이거 자라들이 이 몸 소독 이거 햇빛 쬐기를 하는 결과 폐사율이 극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라는 해가 잘 들며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를 진행하다가도 이상한 기척을 느끼면 놀라서 모두 물속으로 재빨리 들어가는데, 이러한 자극은 자라의 정상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물고기 호동들은 2, 3명의 관리공들이 관리하지만 자라 호동만은 1명이 관리한다고 합니다. 자라는 수질에 대한 요구가 일반 물고기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관리공 1명이 혼자서도 품을 좁게 들이면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고기 생산량을 누리겠다 할 때는 그만큼 물갈이를 계속 하지 않고는 물고기한테 좋은 이런 생태 지표를 마련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자라는 생리적 특성으로 볼 때 지나치게 이 물갈이를 이거 자주 해주는 경우에 이 물온도 1도 이는 자라는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양식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물온도 1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라가 스트레스류가 이거 오고 또 여기서 각종의 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갈이의 수를 국력 우리가 이거 줄이고 있습니다. 자라한 데서 기본 이거 또 넣고 보게 되면 물이 지나치게 맑은 경우에 서로 이거 물고 뜯고 이거 싸움하는, 말하자면 자라의 특성이 바로 곱이 많으면서도 서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저희들끼리 서로 사정 보지 않고 물고 뜯고 싸우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고 뜯긴 자리에 이 병원성 세균이 침습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각종의 피부병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자라의 폐사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라한 데서 그 양식, 자라 양식에서 보게 되면 물의 비옥도를 높여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후림도를 높여주자. 근데 비옥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열대 붕어를 같이 혼양하는 방법으로 그 열대붕어를 같이 혼양하다 나니까 이 물의 비옥도가 이게 급격히 높아지고 또 이거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이게 물의 비옥도가 이거 높아지면은 그것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이거 열대붕어를 우리가 여기서 혼양하면서도 그 상태를 보아가면서 말하자면 제한 줄 거는 제한 주고 하면서 물의 비옥도 상태를 우리가 항시적으로 검사하면서 그 수질 관리를 보면서 그래서 물 관리 해줄 건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라와 열대붕어를 함께 기르면 그 배설물에 의해서 클로릴라와 같은 각종 또사리 식물과 함께 윤충과 싸거쟁이와 같은 또사리 동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또사리 동물은 열대붕어와 자라의 좋은 자연 모기감으로 되면서 모기사슬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큰 단백질도 함께 재배하니 수질이 좋아지고 자라와 열대붕어의 자연 모기도 풍부해지어 사름률과 증체율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담배풀을 저기다 이게 서식하게 된 것은 우선 첫째 목적은 그 수질 정화 목적. 이 큰 담배풀이 그 수질 정화 능력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라한 데는 그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자라한 데 인위적으로 이거 은폐 장소, 은폐 구물을 채놓고 은폐 구물을 장소를 마련해 주는데 우리는 인위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큰 담배풀의 뿌리가 40cm 이상 밑으로 이거 뻗어 내리니까 이 뿌리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그 자라의 은폐 장소를 마련해 줄 수 있겠구나 하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자라들이 그 뿌리를 은폐 장소로 삼고 그 뿌리에 많이 매달려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담배풀을 또 우리가 수확해 가지고 계속 생산되니까 이걸 수확해 가지고 우리가 배합 무기에 그래서 15 내지 20%까지 첨가해서 알곡살의 비중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 혼양못에 옴지 열대붕어 15마리를 놓아주고 모기를 주지 않았는데 올해 2월에 이 못에서 자체로 번식한 열대붕어 450kg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실로 꼭 먹고 알 먹는 격이었습니다. 자라의 크기가 자연 환경에서 1kg까지 되려면 5 내지 6년은 걸려야 합니다. 자라는 물 온도가 20도씨 아래로 내려가면 활동 능력과 모기 먹는 양이 점차 떨어지면서 거의나 자라지 않습니다. 특히 물 온도가 15도씨 아래로 떨어지면 모기 활동이 정지되고 12도씨 아래에서는 모래밑이나 돌잠에 들어가 겨울잠을 잡니다. 결국 자연 상태에서 자라가 자라는 기간은 1년에 6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남포 자라 공장에서는 태양열 비닐방막 온실에서 봄과 가을, 겨울철에 계절적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자라 양식을 진행해서 2년 동안에 500g 내지 1kg 반 정도까지의 자라를 키우고 있습니다. 야외에 있는 자라못은 여름에만 자라 서식에 이용되고 겨울에는 이곳에 종자 자라들만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종자 자라들은 모두 모래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라는 겨울잠을 자야 충실한 알라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포 자라공장에서는 자라 외에 메기, 잉어, 령종어, 가물치, 열대붕어 등 여러 종의 물고기들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열대붕어가 자라 다음 가는 양호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공장의 그물놀이 양어장에서는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들였는데 그 중에서도 열대붕어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물에는 메기와 열대붕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며칠째 수확하고 있는데 이 그물이 한 툴에서만도 1톤 반이라는 물고기를 수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열대 붕어는 어떤 식으로 생산하는지 그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열대 붕어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열대붕어는 이거 붕어 족속이 아니고 농어목의 신선어과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처럼 이거 고기 맛이 우선 좋고, 그리고 열대붕어 보게 되면 이거 수컷들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래서 신선어처럼 이거 무지개 단장을 하는. 그래서 이 농어목의 신선어과. 이렇게 족속은 절대 이 붕어 족속이 아닙니다. 우선 이 열대붕어에서 기본 이거 장점이라고 보는 것은 다른 어종들과는 달리 이 종어에서 이거 까다롭지 않은 어종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종들은 인위적으로 이거 인공적으로 이거 내하수체나 각종 호르몬제를 주사해서 그걸 알을 받아가지고 또 이거 온도를 맞춰서 그에 맞게 이거 온도 관람해서 깨어가지고도 또 각종 윤충이나 싸구쟁이, 실진행이 같은 초기 모기를 주면서 또 하루에도 수차에 걸쳐서 이거 물갈이를 계속 해줘야 되는 이런 어종들입니다. 근데 이 열대붕어는 암수 쌍을 맞춰서 그 땅크에 여놓게 되면은 못에 이거 방류하면은 이놈들은 저희 자체로 쌍붙기를 하고 또 이거 알을 낳고 쌍붙기를 하고 또 거기서 또 그 알을 또 수정된 알을 입에 물고 깨웁니다. 그래서 입에 물고 깨운 다음에도 안심치 않아서 이게 새끼들이 다 재구실을 할 때까지 입에 물고 키우다가 재구실 할 때에야 벌써 이거 내놓는 어종입니다. 그래서 모성애가 강한 이런 어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중요한 것은 정어에서 우선 편안한 거고, 다음으로서는 이거 병해에 이게 견디는 이 병 수질에 대한 요구성이 매우 이거 좀 낮은 이 물고기로 이거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메기나 미꾸라지 보게 되면 각종 뭐 보조호흡기병, 피부병, 장염병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 병 발생률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대붕어만은 이런 병에 대한 이 저항성이 매우 강한 이러한 어종으로 해서 양호에도 중요 대상 물고기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놓고 봐도 우리 열대붕어 보게 되면 그저 생존율이 80% 이상에 이거 다다랐습니다. 공장에서는 태양열 비닐 방막 원실을 이용해서 잉어, 령정어, 열대붕어 새끼뿐만이 아니라 기타 각종 물고기들을 계절적 조건에 관계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열대붕어 새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어장을 건설해 놓고 보니까 이 정자 문제를 푸는 것이 과연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우리가 자체로 정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 열대붕어를 우리가 기본 지포로 이거 잡은 것만큼, 그래서 열대붕어의 이거 특성을 잘 고려해가지고 이런 온실형의 이런 호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를 간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대붕어는 온도만 보장해주면은 40 내지 50일에 한 번씩 새끼 나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1년에 6 내지 7차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겨울에 우리가 빨리 깨우면은 그만큼 여름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주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의 생산 능력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호동에서 2월 말부터 3월 사이에 깨운 새끼들이 올해 9월 말경에 수확할 때 보니까 6 내지 700g 수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새끼 물고기들은 이듬해 봄에 물온도 조건이 좋아지면 그물우리 양어장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물고기 알라이와 알깨우기 문제를 해결한 데 맞게 공장에서는 어린 물고기 단계에서부터 비육 물고기까지 모기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양어에서 기본은 바로 이 새끼 고기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이 새끼 모기를 계속 남에게 우존해 가지고 양어를 해 가지고는 절대 우리 이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이거 공급할 때는 당해 방침을 간철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어 체계를 세우자. 근데 이 정어 체계를 세우는 데서 우선 기본 문제가 바로
물고기 초기 모기 문제를 푸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일부 단위들에서 보게 되면 이 초기 모기를 이 실지렁이를 잡아가지고 또 소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기 모기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많은 원가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윤충과 싸구쟁이를 배양해서 이 초기 모기 문제를 풀 결심을 하고 바로 이런 이 단백모기 소식장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모기 소식장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거 집짐승 배설물을 이용해서 기본 여기서 이 윤충 싸구쟁이를 배양해가지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여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방막이 없지만 이제 겨울에는 방막을 씌워가지고 온도를 보장해주게 되면은 1월달, 이 가장 추운 계절인 1월달, 2월달에도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정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런 윤충 싸구쟁이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채집해가지고 계절을 앞당겨가지고 새끼고기를 원만히 우리가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담배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여름철 6월에 들어서면서는 이런 윤충 싸구쟁이가 이거 계절적 특성에 맞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만큼 여기다 그다음부터는 담배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담배풀을 보게 되면은 이 담배풀은 이거 수질 정화 능력이 대단히 높으면서도 또 이거 단백질 함량으로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콩깨물과 거의나 대등한 상태에 넣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건져 가지고 배합목에 15 내지 20%까지 첨가해서 알곡모기를 전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포 철화공장의 경험은 그 어떤 물고기도 그 생물학적 특성을 잘 알고 그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간다면 능히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